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화녹, 위재, 이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많이 만나거든요. 화자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활화자인데 여기에 화 앞에는 항시 요렇게 합한 합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합화해서 무엇이 근록이, 그래서 월지 근록이, 이제 월지 근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은 12운성상 근록에 해당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보시면은 월지가 비견일 때 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맞아 떨어집니다. 꼭 근록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보다 보면 예를 들면은 축월기토 같은 경우입니다. 축월기토 같으면은 월지가 비견이거든요. 비견인데 그렇다고 해서 12운성상 근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경우가 봉착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녹자, 녹봉록이 비록 있기는 하지만은 비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견격이라는 게 원래 없거든요. 그 월근록은 있어도 비견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녹자를 넣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월지 비견이 합화해서 위재, 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비견이 재로 이제 바뀐 사주입니다. 사주는 이런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데 착각을 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지지가 삼합을 하게 되면은 물론 합화해서 새로운 기운이 하나 생기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월령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아무리 합을 하더라도 절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자 명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월 이렇게 병화입니다. 4월 병화인데 이 4월 병화를 따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월지가 비견이거든요. 그래서 월지가 비견인데 지금 보면은 사유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월지가 비견일 때 사유축해서 이렇게 금국으로 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국을. 요런 경우하고 또 내지는 월지가 6월인데 또 내지는 월지가 축월인데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각기 다 다른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요. 자, 지금 이런 경우가 바로 화녹 위재 사주로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월지가 비견인데 유금을 만나서 그래서 이렇게 사유 축이 없기 때문에 반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동료의 힘을 빌려서 재물을 만든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재물을 축적한 사람, 그리고 비견이라면 라이벌이 될 수도 있는데 라이벌이 재물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됩니다. 부모 자리는 뭐 괜찮습니다. 부모 덕이 없다 말은 못하고요. 조상 덕은 아주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뜻이 들어있으니까요. 배우자 덕은요. 월지가 비견인데 일지가 이렇게 급제 양인을 깔고 있으니까 처덕은 없다. 그 다음에 자식 덕은 뭐 괜찮다. 그렇죠. 왜? 용신이 비견이기 때문에 따지면은요. 그래서 용신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월지가 비견이기 때문에 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방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런 경우가 어떻게 따지면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목, 금, 수 이렇게 했을 때 그죠? 여기는 해월, 자월, 축월, 그리고 여기는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사화인데 어린 시절에 이렇게 들어왔더라면 월지가 비견인데 급제와 상관을 이렇게 만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월지가 어쨌거나 재인데 비견인데 재를 만나 들어오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이 흘러간 게 훨씬 좋았다. 한마디로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역행하면서 간 것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덕이 있었고 그래도 공부를 좀 했고 그리고는 나이 들어서는 명예직위도 좀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조는 방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비견일 때는 가장 좋은 건 역시 관운이니까 중년에 이렇게 꽃이 피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자, 이 눈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그죠?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41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축으로 들어왔는데 언제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요런 때는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세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사신 그래서 무언지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로 인한 어떠한 큰 난관에 봉착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시기는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신이 들어왔을 때를 한번 보시면은 거꾸로 가면은 그죠? 2014년이 갑오, 2015년이 을미, 2016년도가 바로 병신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딱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37세하고도 4개월이니까 그죠? 만 37세 4개월이니까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들어가 보면은 2016년도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당연히 30대 중반이니까 경인대운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재로 인한 큰 폐를 한번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천극지충이 이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로 인한 큰 낭패, 그걸로 인한 송사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한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대운방이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자, 이는 부모덕이 있다가 이제는 관이니까 내가 입지를 채운다. 우리가 녹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주는 녹을 먹는 것도 되지만은 또 어떤 의미로서는 자기 스스로의 자리를 잡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밥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태에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축토가 들어왔거든요. 바뀌었습니다. 뭔가 바뀌었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잡고 이런 뜻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견과 재를 보려고 한다. 이 말도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참으로 맞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면은 뭔가 바꾼다. 그래서 2021년에는 바꿔서 재물을 보려고 한다. 뭔가 변화를 둔 다음에 그로 인한 재물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죠? 당연하죠. 신축이 들어오면 당연합니다. 천간에 뜬 용신을 한번 보십시오. 천간에 뜬 용신은 바로 재입니다. 재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을 버는 자리가 하나가 아니더라. 거기다 관까지 있으니까 지기를 하나 두고 재물은 여기서도 벌고 여기서도 버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은 직업도 있지만은 뭔가 자리는 잡을 수가 있으나 이렇게 양쪽으로 재를 그래서 두 여자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중간이 되면은 한 남자와 살기가 어려워서 이부종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남자도 이렇게 정제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면은 한 여자와 해로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똑같죠? 남자라고 해서 특별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맞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신 분 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또 자기 개인업을 하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을 때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어쨌든 약점을 하나 찾자고 하면은 일지가 이렇게 정관을 깔았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거하고, 또 하나는 정관을 만나긴 했습니다. 재생관에서.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용신이 쟤인데 이렇게 정관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관을 봐서 좋은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 나의 재물을 관청에서 지켜주고 있다. 참 표현이 좋죠. 병하나 정화가 떠서 신금을 앗아가려고 할 때 이 개수가 병정화, 비견급제를 제거시켜서 좋습니다. 그리고 2등급 재를 내가 무기로 쓰는데 1등급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런 혜택도 있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물을 많이 벌어서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벼슬까지도 한번 했더라. 뭐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점은 또 하나, 개수가 뿌리가 지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약점인데요. 축토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축토 새롭게 바뀌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지금 많은 자기 동료들,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동업으로 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걸로 약조가 되었고 지금 곧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축중의 개수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같이 가져옵니다. 조금의 문제는 이제 천간에서 달고 들어온 겁니다. 물론 이 사주의 용신은 재기 때문에 상관이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상관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명과 운은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러면은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사주 본명하고 이렇게 견주면 됩니다. 사주 본명에 이런 글이 있다 이러면 더 쉽죠. 이제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기토가 정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요게 우리 정관이 조금 빚을 잃는다. 그래서 재물은 많이 벌기는 하지만은 간혹씩은 말썽 또 내지는 구설에 오르내리면서 재물을 많이 버는 시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무토가 뜨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재물에는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재물은 벌 수가 있으나 이렇게 무게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주로 나느냐 하면은 요 천간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월지가 비견인데 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밖으로 드러난 관을 이렇게 합거시켰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장이라 그러면 사장의 장자리를 남에게 넘겨주고 실제로는 안에서 이렇게 조정해야 될 그럴 일이 한번 발생이 되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날 수 있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좀 문제가 나죠. 물론 좋은 점은요, 이렇게 자수가 들어와서 병이 되든 어떻게 따지면 오화를 치고 들어오니까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이 자리가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 시기에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렇게 재가 있으나 절지위에 하나 있는 이재. 그래서 양쪽으로 벌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를 접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방편을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해수가 들어오면 사실은 승패입니다. 패. 왜? 월지가 비견이기 때문에 살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이게 하나 있어서 뭔가 커버를 해주는 일은 발생이 되겠죠. 이 사주는 참 묘하게 그러나 개수가 하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월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 정화가 투출해 있었더라면 이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입니다. 인덕이 없어서 재물, 밖으로 드러나는 재물은 하나도 없더라. 그나마 먹고 살 길은 이렇게 그나마 조그맣게 하나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월지가 비견인데 화목 위재가 됐는데 우리가 사유축 합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이 보는데 아니다는 거,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사실은 앞의 경우하고
마찬가지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유합금하지만 천간에 용신이 떴습니다. 사중경금을 대신해서 신금이 투출했습니다. 그래서 비견은 월지의 대표입니다. 지지의 대표는 비견이고 그래도 천간의 대표는 제가 대표가 됩니다. 요걸 위주로 봐야 되는데 제가 관을 봤으니까 최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만약에 시가 이렇게 신묘시가 아니고 만약에 기토를 달고 왔더라면 이렇게 되면은 사정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기토가 있더라면 이 사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상관이 관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관을 생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벌고 또 내지는 벼슬을 가지고 또 내지는 관청에서 나의 재물을 지켜주지만은 관이 얻어맞았으니까 귀한 것이 조금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역시 이게 사실은 병으로 작용을 좀 합니다. 용신을 위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있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관이 얻어맞고 상관은 문제가 없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상관 경관하지만은 제가 통관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물은 비록 많이 가질 수는 있으나 조금 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월지는 뭐냐? 이런 경우는 월지를 무조건 상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의 흐름을 봤을 때 옆에 보시면 해, 자, 축, 그래서 여기가 축이죠. 그 다음에 임묘진으로 가죠. 그죠? 임묘진은 가서 좋은데 사오미 때는 반드시 이렇게 패가 난다라는 거. 그것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지가 이렇게 삼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절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월지 본래의 본성은 완전하게 변했다라고만 봐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좋은 점은 있습니다. 축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자축으로 올라서 자수천관을 봤을 때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은 상관경관의 형태인데 이럴 때는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통관시켜 주기 때문에 패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다 떴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상관겸재입니다. 상관이 주용신이지만은 재도 같이 쓰고 있는, 그래서 상관과 재를 같이 쓰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재주로 가지고 두 개의 재물을 나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하나를 던져서 두 개를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살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많은 재물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운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유축 합금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보시면은 여기는 월지가 이렇게 사월인데요. 여기는 추월입니다. 겨울이 바뀌냐고요. 그렇죠? 바뀌질 않습니다. 여기는 가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절기마저 삼합을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비견인데 관이 들어와서 그냥 좋기는 하지만은 비견이 얻어맞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의 관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자기는 지기를 얻을지 모르겠으나 혈육들이 뚝뚝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지가 이제 재조, 이런 경우에 해자축에서 관운으로 흘러버리면은 재생관의 형태가 확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사업가인데 무엇으로서 사업을 성공하느냐 하면은 아랫사람이라든지 또 내지는 말을 해서 또 내지는 아이디어로, 그래서 나는 그런 재물을 버는 사람이고 재물을 벌고 명예직위까지 얻었는데 참 이 사주는
모양나게 좋았던 것은 이런 축 중에 개수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은 물론 제격에는 도움이 됩니다만은 상관이란 흉신이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수가 앞의 사주처럼 이런 사주처럼 뿌리가 없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이 축도가 비록 자체적으로는 흉신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길신과 합하여 길신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가장 귀한 정관의 뿌리까지 대줬으니 이 사람은 재물을 버는데 아랫사람 덕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내지는 우리가 구업 구제 그러기도 하는데 이 입으로 하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재치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지가 비견인데 이제 재로 바뀌었는데, 앞에도 이런 사주, 이제 똑같은 사주 비슷하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견인 경우에 무조건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월지가 비견인데 바뀐 경우에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